오늘 요지경제패는 터키탕이란 이름을 붙였다 혼쭐이 난 일본의 성인업소인 소프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프랜드는 일본의 성인업소로 한국의 안마시술소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만 요금이 안마시술소에 비해 비싼데 원래는 터키 목욕탕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 사람인 누스렛 산자크리가 보고 경악해 본국에 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외교 문제로 발전해 1984년에 모든 업소가 이름을 소프랜드로 바꾸게 됩니다. 한국에도 일본의 터키탕 문화가 전파되어 터키탕이라는 업소가 있었는데 1996년에 이를 안터키 대사관 측에서 항의를 해서 증기탕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습니다. 주안터키 대사관은 항해 서한에서 터키에서 매춘구를 한국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신문 컬럼에서 6.25 전쟁 때 많은 도움을 준 터키에 대한 모독이며 당장 바꾸자고 했습니다. 튀르키의 전통 목욕탕은 터키어로 하맘으로 부르는데 남자들도 아랫도리를 가리고 들어가는 건전한 곳으로 말 그대로 몸을 닦는 곳이지 남녀가 그런 짓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선 목욕을 매우 당연시했고 목욕탕도 알라를 뵙기 전 몸을 씻는 곳으로 여겨 아무리 폭군이라도 목욕탕에서의 야한 짓은 금기시했습니다. 왜 이런 퇴폐업소를 터키탕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신빙성 높은 것은 1970년대에 일본이 호황을 누리면서 여러 유흥업소가 생겼는데 그중 터키탕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터키탕은 음란 퇴폐업소가 아니라 북미와 유럽의 유수를 본딴 제대로 된 형태로 여러 사우나 시설과 편의 시설을 구비한 터키탕이 기존 일본의 목욕탕 문화와는 달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몇몇 업체가 퇴폐화되며 매춘굴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으로 터키탕은 여러 종류의 사우나를 구비하고 있어서 업종 변환이 용이했습니다. 이름과 달리 터키와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터키탕을 만든 코노미 우지토시라는 사람은 원래 올림픽 사격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친한 사이였던 한 핀란드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핀란드식 사우나 개념을 들여와 이름만 토르코브로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욕 기계와 유사한 하코무시브로의 목만 내밀고 찜질하는 건전한 형태였지만 3년도 안 되어 변칙 영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대로 퇴폐 영업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프랜드는 목욕탕과 같은 설비가 있고 입용료를 내고 들어가 서비스료로 아가씨를 부르면 아가씨가 안마, 때밀기, 로션 마사지를 해주는 가게인데 실상은 그냥 성매매 업소입니다. 가격이 싼 업소는 모두 포함한 총액을 카운터에서 지불하고 가격이 비싼 업소는 입용료를 카운터에 서비스료를 아가씨에게 주는 시스템이 대부분으로 비싼 업소란 일회 가격이 6만엔을 넘는 업소입니다. 패션 헬스는 유사 성행위만 해주는 곳이지만 소프랜드는 갈 때까지 가는 곳으로 모든 것을 아가씨가 다 해주는데 입사나 얼싸는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메인은 90%가 콘돔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패션 헬스. 일본에는 패션 헬스라는 업종이 있는데 70년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통 헬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헬스라는 말은 대놓고 쓰기 민망한 용어입니다. 헬스라고 하면 이런 가게를 말해서 운동이 하고 싶다고 헬스클럽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데 한국의 헬스클럽은 일본에서는 휘토네스나 지무라고 부릅니다. TV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일본인 여성 패널이 한국에 처음 와서 거리에 헬스클럽이란 간판이 당당하게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라 현재는 한국에서 짐을 헬스라고 부른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꽤 알려져 있어 이것으로 낭패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만엔 이상 하는 초고급 소프랜드는 진례 사정도 옵션으로 할 수 있는데 일본의 모든 풍속점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라고 해도 소프랜드에서 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막장의 극치이기 때문에 소프랜드에서 일한 과거가 밝혀지면 결혼이 파토나고 주변의 눈초리도 확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일본 남성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소프랜드에서 일했던 여자와의 결혼은 절대 사절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 비해 잣대가 더 심한데 한국의 경우
아이돌이 연애를 하면 불륜이거나 범죄자와의 연애 등 윤리적인 문제만 없으면 잘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이돌이 연애하는 중이거나 과거에 연애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본 아이돌들은 이성 교제 여부를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특히 매우 싸다는 의미인 격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뚱뚱하거나 못생긴 여성이 대부분으로 1만 엔대이며 1만 8천 엔부터 약간 준수한 외모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60분 기준 3만 엔부터는 상당한 미모의 여성일 확률이 높으며 간혹 유명한 그룹 계열 회사에서 AV 출신 여성을 영입해 장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성들은 지명료부터가 어마무시합니다. 소프랜드는 그야말로 막장급으로 터치가 금지된 캬바조 아가씨나 고급 이미지가 있는 쿨하부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는 있지만 소프랜드 여성은 그런 남자들에게도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던바 아가씨나 단란주점 접객원과 결혼하는 남자는 있어도 안마시술소나 집창촌에 있던 여자랑 만나고 싶어하는 남성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소프랜드 업소 여성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주로 결혼하는데 성진국에 더 가까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런 낙인은 존재하지만 확실히 아시아권이 더 강합니다. 대도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행패 부린 뒤 튀어버리면 곤란해 외국인 사절인 업소가 훨씬 많은데 특히 점포형 헬스 최다 도시라는 나고야에서는 도요타 본사의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 및 인도 아랍계 인종은 아예 입구에서 막는데 워낙 이슬람 힌두교의 악습인 남존 여비 사상에 젖어 여성 접대부를 밑도 끝도 없이 가혹하게 괴롭힌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인과 외모가 흡사한 한국인은 일본에 가서 기대하고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소프랜드를 비롯한 일본의 풍속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손님 입장 금지입니다. 일단 언어가 안 통하면 여성 캐스트가 굉장히 지치는 것은 물론 삽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며 법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외모가 비슷한 한국 중국인 등이 원어민 뺨치게 일본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되지만 억양이나 버릇까지 완벽히 커버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구글에 대리해로, 소프랜드 등의 후기라는 단어를 붙여 검색하면 많은 후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한국인도 여행을 가서 비교적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쿄 근교 사이타마의 오미야구나 니시카와구치 등 싼 가게에서는 외국인을 받는 가게도 있는데 좀 비싼 가게에 가면 누가 들어도 발음이 외국인인데 일본인이라고 우기는 손님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가게에 따라 일본인 동반이면 그냥 들여보내주는 곳도 있어서 인맥을 이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경험담도 있는데 장사가 상대적으로 덜 되는 지방의 경우는 느슨한 편입니다. 일부 관광지의 경우는 외국인 손님이 주 고객층인 경우도 있는데 21세기 들어 규제가 심해지고 장기화한 불경기가 이어져 외국인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인과 비슷한 유무와 사이즈로 입장이 가능한 가게가 의외로 있다는데 사기도 많아 기대에 대응하는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이 유사 성교 행위를 포함한 매춘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대로 속인주의에 따라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일본은 1956년에 매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및 알선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처벌 규정도 존재해 심지어 성매매 업소의 호객행위도 해당 법률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로 구분되지 않고 성적 서비스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취급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무엇을 하든 성기의 삽입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문 성교도 여성 성기의 직접 삽입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허용될 정도라 이 정도면 성매매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업소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금지라는 경고문이 써 있고 무리하게 성행위를 요구하면 강제 퇴장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추가 요금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랜드를 대상으로 단속이 거의 없어 말로만 금지지 실제로는 대놓고 운영 중인 곳이 제법 있는데 단골이나 소개를 받은 손님에게만 살짝 뒷문 영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은 거리 하나에 통째로 밀집되어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에도시대 유명한 집창촌이었던 요시와라로 소프랜드로 간판만 바꿔 성업 중입니다. 그러나 2005년 5월부터 풍속영업법이 바뀌어 개인 사업자는 주민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자 불법 영업이 발각되는 게 두려워서 잇따라 폐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조례로 금지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신에 진짜 성남의 업소가 뻔뻔스럽게 영업 중인데 소프랜드는 목욕탕으로 위장이라도 했지만 오사카 업소들은 대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가 사창가를 밀어주려고 소프랜드를 죽였다는 음모론까지 있었는데 박살난 업소들은 모두 옆 동네 고베시의 후쿠하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2012년 설 연휴에 관광공사의 용역업체 회장, 임원 등과 함께 일본 출장을 가서 도쿄 요시와라에 있는 소프랜드를 방문했답니다. 마사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참 사장 측은 소프랜드는 일본에선 합법적인 업소로 마사지는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소프랜드 자체가 애당초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출입 금지이므로 첫 봐도 외국인 티가 나는 이참 사장이 이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혼혈조차도 입장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인데 한국인 관광객도 많고 노출이 되기 쉬운 곳이라 공인이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폭 행위입니다. 이런 소프랜드가 좋은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아가씨는 없는 조건에 무료 혹은 공중 목욕탕보다도 싼 가격의 아이들을 포함한 피난민들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또한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때에도 한 소프랜드가 피난민들이 싼 값에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다른 풍속점에 비해서 소프의 특성을 잘 살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대에 들어와 한국에서는 구글페이를 튀르키예 리라로 싼 가격에 결제하는 것을 일명 터키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오늘 요지경제패는 터키탕이란 이름을 붙였다 혼쭐이 난 일본의 성인업소인 소프랜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